잠시 후 이와야 될 프렌디오에서 가정의 달, 가족의 날을 보내드립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 거리엔 낭만 속에 뛰놀던 우리가 있고 지난 시간이 배어있는 이 거리는 너와 달빛을 베고 기댔던 곳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온 그리움이 번지네. 지친 하루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찬바람을 등지고 함께 걷던 길 나무 그림자 사이마다 널어놓은 사랑했던 장면과 이야기들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온 그리움이 번지네. 혼자 걷는 이 길 가는 한숨에 널 덜어내고 이긴 어둠에 안겨 위로받네.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온 그리움이 번지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 DJ 신비, DJ 민채입니다. 민채씨, 이제 5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학기에 반이 넘게 지나갔고 또 2025년의 반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생각하니 시간이 진짜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월이라는 이 말이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마음도 따뜻해지는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여러 기념일들이 알차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5월은 나름 긴 연휴까지 있었는데 민채 씨는 5월을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한 달 만에 본가에 가는 거라 그리웠던 집밥도 먹고 같이 못했던 이야기들도 했어요. 특히 무엇보다 제 대학생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라 얼굴을 못 보니 미리 케이크도 먹고 조그만 편지와 꽃도 드리고 왔어요. 신비 씨는 5월 연휴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평소에도 기숙사에 살지는 않고 통학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얼굴을 매일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학기 중에 연휴 기간이 주어지니까 같이 소소하게 여행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고 왔어요. 이번에 가족들이랑 강원도 춘천에 놀러가서 닭갈비랑 막국수랑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이 먹고 레일바이크도 신나게 타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재밌겠는데요?
저희 둘 다 작지만 평생 갈 소중한 추억들을 예쁘게 쌓았네요. 그러니까요. 커갈수록 이런 가족들과의 추억들이 점점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민채 씨도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한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어렸을 적 어린이날에 부모님께서 엘사 잠옷을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선물 받는 것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관심사랑 점점 커가면서의 관심사는 항상 바뀌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언가 받기를 기대하는 가정의 달이 아닌 진짜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생 아니고 나름 어엿한 20살이잖아요. 완전 성인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주제로 퀴즈도 풀어보고 추억도 나누고 부모님께 편지도 써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에 맞춰서 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듣고 나의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까지 나누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1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따뜻한 가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곡해보았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겠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소리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1부에서는 가정의 달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상식을 평소에 잘 알아두는 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날이 빨간 날이고 어느 날이 빨간 날이 아닌지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5월을 단순히 쉬는 날이 많은 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달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기념일의 역사나 유래를 알게 되면 가정의 달을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가볼까요? 저희가 한 명은 문제를 내고 한 명은 맞춰야 되거든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문제 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가위바위보. 네, 그럼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문제를 내면 민채 씨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비 씨, 제가 또 퀴즈 천재 아닙니까? 저만 믿으세요. 오, 민채 씨 자신감.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모든 문제는 OX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린이날에 처음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에이, 신비 씨, 이건 너무 기본 상식 아닌가요? 바로 O! 민채 씨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 좀 쉬웠죠?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님과 색동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처음 선포했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인권과 행복을 강조한 한국 최초의 아동운동가였다고 하는데요. 민채 씨,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는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네,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맞아, 저도 역사책에서도 봤던 것 같고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시죠? 네. 이 노래에서도 등장했던 것 같아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아주 처음 문제부터 잘 맞히셨는데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어버이날은 1956년에 어버이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와, 이건 진짜 모르는 내용인데.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 진짜 찍어보세요, 마음껏. X? 맞습니다. 정답 X입니다. 1956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다고 하네요. 민채 씨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기리는 날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 역시 아버지의 사랑도 대단하니까 그 마음도 챙기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부부의 날은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에 기념한다. 이 문제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찍어보세요. 그러면 O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와,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민채 씨, 부부의 날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건 잘 모르고 약간 어버이날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것 정도만 챙기곤 했었는데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에 기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퀴즈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 부부의 날의 의미도 한번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엔 꼭 부부의 날도 챙겨보도록 해야겠어요. 그럼 혹시 민채 씨가 부부가 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같이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꾸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부부의 날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에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잘 간직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좀 더 어렵습니다. 세계 가족의 날인 5월 15일은 유엔이 2000년에 지정했다. 세계 가족의 날이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좀 이번에도 좀 찍어서 O 한번 해볼게요. 이번 정답은 X였습니다. 아쉬워라. 아니, 민재 씨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계세요. 하나 틀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쵸? 이제 2000년이 아니라 1993년에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조금 약간 얍삽한 문제이긴 했죠? 사실 세계 가족의 날이 아마 민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채 씨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이제 이 날도 알게 되었으니까 한번 조금 특별하게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맞아요. 그럼 저 부부의 날도 챙기고 세계 가족의 날도 챙겨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챙길 날이 좀 많아지셨네요. 약간 부담스러우신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5번째 문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법으로 정해진 국가 공휴일이다. 이거는 뭔가 알 것 같아요. X? 맞습니다. 정답 X입니다. 어버이날이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은 좀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버이날은 국가 기념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나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어버이날이 빨간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버이날 아니면 또 어머니께도 약간 효도할 기회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약간 평소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한 번쯤은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민채 씨 좀 잘하고 계신데요. 진짜 역시 퀴즈 천재 맞아요. 역시 저 퀴즈 천재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어린이날의 공휴일로 지정된 해는 1975년이다. 와, 이번에도 혹시 연도 약간 바꿔서 헷갈리게 하시려는 속셈 아니신가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좀 틀어서 한번 가볼게요. 정답입니다. 오, 약간 찍기 천재. 197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제정되었다고 해요. 이걸 맞추다니 민치 씨 약간 천재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날이 전처럼 크게 와닿지는 않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혹시 민채 씨는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이날 부모님이랑 에버랜드 가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손잡고 돌아다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진짜 너무 추억일 것 같아요. 진짜 어린이날의 놀이공원 진짜 짱이죠. 신비 씨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롯데월드 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에 엄마랑 아빠랑 롯데월드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좋았겠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OX 퀴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연 민채 씨 마지막 문제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무지 궁금한데 그럼 문제 나갑니다. 부부의 날은 한국에서만 기념하고 다른 나라에는 없다. 뭔가 한국에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X일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쉽게도 O였습니다. 이 부부의 날이 한국에서만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이래요. 진짜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쵸? 어떻게 한국에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근데 민재 씨 제가 잠깐 기습 퀴즈 하나 낸다면 아까 부부의 날이 언제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단 5월이었던 것 같은데 5월 21일? 맞아요. 부부가 한 쌍이 된다. 맞죠? 맞아요. 부부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와, 약간 기억력도 너무 좋으신데요. 진짜. 이렇게 퀴즈를 다 풀어보셨는데 민채 씨 오늘 어땠어요?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정말 많았어서 오늘 알게 된 사실 모두 잊지 않고 다 기억해둬야겠어요. 특히 뭐 가족의 날? 뭐 이런 거요. 그쵸. 저도 퀴즈를 준비하고 문제를 내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아가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퀴즈를 통해 가정의 달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았는데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가정의 달을 머리로 공부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또 가족이란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가정의 해체와 결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다고 느꼈어요.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도 아주 친한 사이에 우린 그냥 가족이야 아니면은 완전 가족 같은 사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신비 씨도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운 사람 있을까요?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온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라 서로 허물이 하나도 없고 진짜 눈빛만 봐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친해서 이 친구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채 씨도 혹시 주변에 그런 존재 있나요? 저는 저희 집 고양이 유미요. 저희 집에 데려와 키우게 된 지는 1년 채 안 됐지만 제 힘들었던 고3 시기에 존재만으로도 힘을 줬던 그런 소중한 존재거든요. 정말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사람도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가족입니다. 그럼 민채 씨는 진짜로 혈연으로 이어지는 나의 가족이든 방금 이야기한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든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가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기준이요? 저는 물에 빠졌을 때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구할 수 있는 사이라면 진정한 가족인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데요?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정도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내가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을 1순위로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비 씨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저는 저의 가장 나약하고 미숙한 모습을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편한 가면을 쓰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는 그런 사이가 가족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보다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고도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민채 씨하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문득 생각나네요.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족들에 대한 추억을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는 2부로 얼른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는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머리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 DJ들이 직접 저희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세븐틴의 홈 듣고 돌아올게요. 내가 뭘 어쩌겠어. 나는 너가 없으면 낡은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 우린 뭘 어쩌겠어. 너는 내가 없으면 yeah, yeah. 나랑 똑같이 힘들 텐데 뭘 어쩌겠어 우리 yeah. Baby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 덜컥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 기댈 집이 없어. 네 손은 너를 위해 비어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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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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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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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네가 올 수 있는 곳, 네가 올 수 있는 곳. 이미 난 너의 맘을 엎치른 것 같아 지금은. 그렇다고 네 맘이 작다는 게 아냐. Yeah, 밖은 여전히 추워. 시린 코끝은더 우리를 멀리서도 다가서게 하는 추억. 내 맘에 구멍 나면 두 손으로 막아주면 돼. 빈손이라도 내밀어줘 내가 채울게.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너를 쥐고 있어.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 기댈 집이 없어. 내 손은 너를 위해 비어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나는 이렇게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맘이 부서지지 매일 무섭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있을 것. 너는 나에게 있을 것. Cause
세븐틴의 홈 듣고 왔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DJ들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족과 관련된 재미있는 또는 감동적인 추억들을 나누며 우리 가족들을 자랑하는 시간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2부의 마지막에는 아주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하면서 각자의 가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신비 씨부터 가족과 함께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나요? 소개해주세요. 저는 일단 되게 소소하면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한때 단체로 루미큐브에 쏙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같이 루미큐브를 종종 하곤 했는데요. 언제 한번 설거지 내기를 걸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루미큐브를 한 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끝날 때까지 타일을 한 개도 못 내려놓더니 그대로 등록도 못하고 꼴찌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분해서 이건 몸풀기였으니까 딱 한 판만 다시 하자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랑 엄마랑 타협해서 진짜 마지막 게임이다 하고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아빠가 한 장도 못 내려놓고 또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설거지는 아빠의 차지가 되어버렸죠. 끝나고 아빠가 가족 단톡방에다가 막 루미큐브 고소할 거라고 올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루미큐브를 고소하시겠다니. 정말 아버지 너무 귀여우시네요. 너무 보기 좋은 가족 같아요. 사실 가족들끼리 보드게임하고 모여서 떠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고 살짝 어이없기도 한 것 같아요. 민지 씨도 이렇게 재밌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경상도 사람인 만큼 저희 아버지가 정말 츤데레 그 자체시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로 대학교 오면서부터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더니 경상도 사나이답게 오토바이라도 타서 서울로 당장 달려오시겠다고 하는 거 있죠. 다행히 뜯어 말리긴 했지만 아빠만의 표현 방식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방법을 바꾸셨는지 오늘 아빠 하루가 어땠는지 카톡을 보내시면서 사진을 막 여러 개 보내세요. 그럴 때마다 제 답장을 기다리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민지 씨 아버님도 너무 귀여우신데요.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웃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과 웃기고 재미있는 추억을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가족들과 진짜로 행복했던 추억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민지 씨가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엄마랑 통화할 때 제가 기숙사생인 만큼 집밥을 먹을 기회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늘 식사를 거를 때가 많다고 말했더니 그 주 주말에 바로 집밥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신 거 있죠. 그게 진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엄마도 일하시는데 주말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제가 게다가 정말 좋아하는 제육볶음, 짜장, 카레, 김치볶음밥을 손수 만드신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그 밥만 먹으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요. 와, 정말 가족의 사랑이 가득가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이 담긴 집밥이잖아요.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신비 씨도 생각나는 일화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때 시험을 앞두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초조한 마음 때문에 밥을 거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그 시간에 다른 빈 교실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그래도 밥은 꼭 좀 챙겨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예민하고 엄마의 그런 걱정도 잔소리로 느껴져서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말았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도시락을 싸주신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이거라도 챙겨 먹으라고 하시면서 도시락을 건네주시던데 저는 그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와,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저희의 어린 짜증도 슬픔도 힘듦도 다 품어주시는 넓은 바다 같네요. 그런 김에 저희 오늘 라디오 끝나고 각자 부모님께 꼭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해요. 좋아요. 이렇게 각자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스튜디오가 너무 후끈후끈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자랑하기 시간입니다.
본인의 가족 구성원들의 장점을 짧은 일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코너인데요. 가족 자랑이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마음껏 자랑해주시죠. 저희 가족은 꼭 전생의 단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아요. 음식 취향부터 노래 취향, 심지어 옷 취향까지. 서로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취향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작년에 제가 본가에 있었을 땐 제가 방에서 케이팝 메들리를 틀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면 그새 동생이 쪼르르 와서 같이 부엌부터 거실까지 정말 순회 공연을 하듯이 거의 콘서트를 열었다니까요. 마치 분위기만큼은 코첼라였어요. 게다가 엄마랑은 마음이 정말 잘 통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 힘들 때는 정말 많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아빠는 특히 저랑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본가 갔을 땐 2달치 개그를 열심히 뽐내고 왔답니다. 정말 멋진 가족을 두셨네요. 그리고 가족 자랑을 하는 민채 씨를 보면서 가족을 향한 민채 씨의 사랑도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제 신비 씨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는 저랑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랑 같이 쇼핑하고 예쁜 것들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게 저에게 가장 재밌는 일이거든요. 엄마랑은 말도 제일 잘 통하고 항상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순간마다 언제든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고 아낌없이 사랑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한답니다. 우와, 신비씨. 아버지 너무 스윗하신데요? 신비씨도 그냥 말해서 막 가족에 대한 사랑이 뚝뚝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사실 가족들의 장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프렌디오를 통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족에 대한 감회가 남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신비 씨께 가족을 자랑하는 와중에도 와, 나 진짜 정말 좋은 가족을 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족 자랑을 하고 소감까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코너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내가 꿈꾸고 그리는 미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비 씨는 나중에 혹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혹은 나는 내 가족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내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에게서 느끼는 그 따뜻함을 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따뜻한 마음이네요. 이 말 들으시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민재 씨는요? 저는 슬픔이든 행복이든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시기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이 되는 존재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무너지지 않게 굳게 지켜주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해요. 완전 공감해요. 서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민채 씨와 함께 가족들과의 추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랑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2부의 끝곡 듣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더 가득 넘칠 3부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녀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단 말 못 들어도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만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뿐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언젠가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알아.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듯 난 바라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듣고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3부에서는 2부의 끝곡이었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민채 씨는 방금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서 그런지 그냥 뭐 애절한 사랑 노래처럼 들렸는데 2부에서 신비 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가사에 집중해 들으니까 아빠가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민채 씨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해석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새로운 관점을 참고해서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가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아빠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현직 딸로서 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함께 또 이야기해보면 새로울 것 같아요.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딸이 된 입장으로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돌아가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제발 그녀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다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깐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네, 걱정하지 마.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분께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나 그녀를 위한 바보로 살래. 언젠가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알아.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듯 날 바라보지 마.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 잔 사주면 돼.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 잔 사주면 돼. 네, 이렇게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았는데요. 신비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아빠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특히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라는 가사가 특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아낌없는 아빠의 사랑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혹시 민채 씨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알아요? 폭삭 속았수다요? 당연히 알죠. 요즘 완전 핫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갑자기 왜요? 방금 이 가사를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관식이 캐릭터가 떠올랐어요. 항상 가정을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아빠의 모습이랄까요? 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관식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관식이라는 구체적인 캐릭터를 생각하니까 노래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민채 씨에게 와닿은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언젠간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 잔 사주면 돼 라는 가사가 조금 찡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되어본 경험은 있지만 아빠가 되어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딸을 어딘가로 보내는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딸로서 아빠의 마음을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신비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편지 쓰기 시간. 맞습니다. 저희 DJ들이 사전에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편지를 지금 진심 가득 담아서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저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해봅시다. 그럼 저부터 낭송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 신비예요. 엄마, 아빠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네요. 앞으로 그 사랑에 하나하나 다 보답하는 멋진 딸이 될게요.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오래오래 같이 행복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 아빠, 저 민채예요.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고 있네요. 전 요즘 하루하루가 전보다 행복해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한 청춘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조금 더 나은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더 감사해하며 더 자주 연락할게요.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예쁜 미래 그려나가봐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진심을 가득 담은 편지를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물론 저희 둘 다 진심이 너무 잘 느껴졌지만 우리 엔지니어님께서 진심이 덜 느껴지는 한 사람을 지목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목을 당한 사람은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진심이 덜 느껴졌으니 그 진심을 직접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편지 낭송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신비씨, 사실 저도 그래요.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엔지니어님 바로 골라주시죠. 네, 민채 씨를 고르셨습니다. 민채 씨 진심이 약간 부족했나 봐요.
전화 드릴 수 있겠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지금 일을 하셔가지고 마치고 꼭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마지막 코너로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저희가 편지로 마음을 가득 표현한 만큼 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어떤 걸 드리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편지랑 꽃다발이랑 예쁜 디저트나 디퓨저 같은 걸 선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는 케이크랑 그리고 신발 선물 같은 걸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수능 끝나고 제가 첫 알바를 해서 번 돈을 뽑아서 부모님께 직접 현금으로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와, 신비 씨 정말 사랑 가득한 사람이네요. 신비 씨처럼 부모님께 해드린다면 안 좋아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신비, 내가 나을 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 무엇이든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완전 맞는 말이죠. 물론 물질적인 것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굳이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은 편지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진심을 담은 연락을 자주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3부를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가정의 달, 가족의 달.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부에서는 가정의 달을 주제로 퀴즈를 풀어보고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직접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3부에서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는데요. 신비씨,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2부에서 저희가 가족들과 겪었던 재밌고 감동적인 일화를 이야기해본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민재 씨는요? 저는 3부에서 편지 낭독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평소 잘 하지 못했던 말들을 프렌디오,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두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프렌디오 PD, 작가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는 바빠서 또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진심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를 향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노래에도 감동적인 서사가 담겨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늘바라기는 아빠를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합니다. 가수 정은지가 작가, 작곡, 편곡에 모두 참여해서 아빠를 향한 마음을 직접 담은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5월 가정의 달의 온기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가정의 달 5월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세요. 안녕.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난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내.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